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자 아니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양자 한의학을 지금 저 강의를 지금 한 3번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할 때마다 저 새로워요. 사실은 저는. 근데 사람도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가지고 내가 늘 하기 전에 나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양자 한의학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는 양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설명이 조금 적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자라는 거는 물리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는 정립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양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양자는 잠시만, 이거 안 나와요. 가서 얘기할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뭐라고 불러야 돼? 아버님, 실장님. 하나요? 아버님, 안 나와. 저거 나오고 있어요. 어? 아, 진짜? 그래. 있는데 밑에가 안 나와. 아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소양인, 태양인 뭐 이렇게 말하는 음양 양자가 아닙니다. 음양 양자가 아니고 질량 양자입니다. 질량 양자입니다. 자, 질량 양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무게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뭐지?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우리가 이걸 퀀텀이라고 하는데 원래 퀀타에서 나왔어요. 퀀타. 이게 질량의 소리의 뜻. 질량의 불변법칙처럼.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질량양자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그 원자가 있어요. 원자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쪼개고 최소로 돼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그게 음자와 전자. 양자와 전자예요. 이거는 그때야말로 이 양자예요. 그리고 원자 안에 양자와 전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양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은 자석은 어떻게 돼 있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붙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성질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모형으로 이렇게 도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모형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모든 원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톰슨.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궤도를 돈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만든 사람이 레더필드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모든 원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돼 있다라고 한 원자설을 만든 사람이 톰슨이고, 그게 아니고 양자 플러스 이온은 있고 전자 이온이 돈다라고 말한 게 레더피드라는 사람이 이런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지구나 태양계를 중심으로 모카토금수가 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부딪혀. 지구하고 화성이 부딪혀봐요. 우리 죽어요. 근데 이게 무슨 원리에 의해서인지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는 중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이거는 양자와 이건 전자인데 우리가 이거는 절대 이 양자지 이 양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양자와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이 궤도를 하면서 이탈을 하게 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힘에 의해서 이탈을 할 것인가를 하다가 어떤 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한번 설명이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빛을 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그대로 여기 와서 물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빛은 이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빛을 여러 가지의 질량으로 5가지 이상의 빛을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지 멋대로 막 모양이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두세 가지 하니까 여기가 파동이 생기더라 이거지. 파동이. 그런데 우리가 사람 눈으로 이거를 봤을 때 이걸 관찰자라고 그래요. 관찰자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는데 잠시 딴 데를 보고 있어서 하게 되니까 또 다른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관찰자의 눈으로 보는 순간 파동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몸은 수만 가지의 뇌파만 해도 5가지가 넘어요.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셀타파, 감마파.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간에서의 주파수, 심장에서의 주파수, 이 우리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살아있는 인간은 오라가 다 있어요. 상의 생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 오라가 있을까? 우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게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간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MRI를 했을 때 MRI가 뭐예요?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 그게 무슨 말이냐? 커다란 자석을 돌렸을 때 한 방향으로 돌리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때 레소넌스 공명이에요. 그래서 고주파 하나가 쐈어. 딱 쏘면은 거기에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자기 고유의 주파수가 진동을 해서 나타나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게 MRI예요. 우리는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글자로. 우리 여기 컴퓨터 안에는 28,000가지의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5가지 이상의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이런 파동의 물결이 생기기 때문에 양자라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질량 양자를 쓴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한문으로 써야 돼요. 컨탁. 이 질량 양자에 그런 양자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5%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나마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과학적이라고 믿는 거를 우리는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마음이라든가 어떠한 주파수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주파수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는 미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양자파동기는 미시적과 거시적을 다 합쳐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분석한 결과를 강화도에서 제가 봤어요. 이 사람은 목사 사모예요. 사모인데 암이 왔는데 너무 놀란 거야. 언제 놀래냐면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너무 잘 잤어.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자기 순번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봐요. 이렇게 다 닦고 이렇게 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하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취가 된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야.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순간 놀랬는데 심장이 오그라드는 이렇게 협심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원인을 알 수 있는 불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야. 그때 놀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불안한 것 같으면 공황장애처럼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면제를 지금 먹고 있는 줄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원인을 알 수 있는 불안이 왔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경험이 뭐냐?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사람이 병이 오는 거는요. 전부 다 스트레스에서 와요. 남들 근데 다 알아. 근데 누구든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 온다고 하는데 그걸로 병이 온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기계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앞에 나비예요, 나비. 우리 양자파동 뒤에 나비가 있어.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는 여러 가지의 그 상징이야. 나비가 이렇게 펄럭여서 그게 결론은 조그만 미동이지만 다시 큰 태풍이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장자의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나비를 봤는데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관찰자가 누구냐는 거지. 관찰자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를 얘기해 줄 거예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어. 양자 컴퓨터.
자, 우리가 컴퓨터는 비트라고 해요. 비트. 응? 그래서 비트가 뭐냐? 0과 1로 모든 거를 나타내는 거야. O냐 X냐야. 그거를 그냥 일반 컴퓨터야. 그러면 양자는 뭐냐? 0하고 2를 다 인정하는 거야. 이게 또 너무 어려워. 그럼 다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문이 두 개가 닫혀 있어. 근데 한쪽 문을 열어보면 그 문에 오는 그 여러 가지의 상황이 보여. 그러면 이게 0이라는 문이야. 그럼 1이라는 문을 열면 1이라는 문에는 또 거기에 따라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 그런데 양자는 0과 1의 문을 다 여는 거야. 세 개의 문을 다 열어서 그 속의 거를 파악을 빨리 하는 거야. 자, 이게 0과 2로 된 우리 비트는 비트로 하는 거는 지금도 빠르지만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는 느린 거지. 왜? 문을 열었다가 닫고 여기도 열었다 닫아야지만 그 속에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문 세 개를 다 열고 5개를 다 열고 그 안에 거를 싹 정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대신에 거꾸로 거꾸로 연산을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완하고 있어,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우리 양자 파동은 28,00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통 기본 서방에 16만 5,300초예요. 4초를 했을 때. 네. 그러면 3, 5, 15, 55,100 주파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그 기본 프로그램에. 거기에 14개를 경락서부터 주파수서부터 오장육부서부터 근육서부터 균서부터 그거에 55,100의 주파수가 거기 있는데 그게 3초마다 복합파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센 주파수야. 얼마나 질량이 많겠어. 네. 그래서 그 주파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경락을 뚫어주고 차크라를 뚫어주고 장부에 가서 야, 너 간이 제일 건강할 때 주파수는 이 주파수야. 요거 너는 기억해서 이거를 여기에 맞춰 공명을 해. 이게 우리의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진짜 오리지널 양자예요. 퀀텀, 네. 양자. 내가 이거 오늘 3번 써요. 양자, 퀀텀. 그러니까 주파수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합파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비가 그려져 있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환자에 임하고 나보다 이 5%의 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28,000가지의 그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공명을 해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그림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사용자 비번, 그래서 전부 다 그게 유저 01로 들어가고 로그인을 해주면 위에 분석표가 들어가요. 그거 분석표를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와서 사인 웨이브와 스퀘어 웨이브가 있는데 사인 웨이브는 이런 그거기 때문에 너무 면적이 작아요. 스퀘어 웨이브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이 넓게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퀘어 웨이브를 하시고 복합파동을 하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 프로그램을 하나와 기본 1이 있어요. 자, 기본이라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름이 같으면 저장이 안 돼서 기본 1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을 했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암 환자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암 환자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방사선, 항암 그게 중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크린싱이 들어가요. 맨 밑에 크린싱. 그 다음에 디톡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췌장의 밸런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그거를 반드시 해줘서 3초로 조정을 해서 암 환자라고 딱 적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뇌경색 환자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은 뇌경색에 뇌가 들어가요. 뇌에서 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뇌졸중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막염 들어가요. 그 다음에 뇌성마비 들어가요. 머리가 통증이 있는 사람은 뇌염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백질뇌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은 뇌가 아픈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근육에 가면 근육 경직이 들어가요. 그래서 뇌경색 환자는 이런 거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염 환자가 있어요. 그 비염 환자는 기본에다가 오간에 들어가서 코를 다 넣으셔야 돼요. 정맥동염까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 뭐 그러면 호흡에 따라가서 또 호흡 기침 아니면 뭐 천식 이런 걸 넣어주셔야 돼요. 이명 환자는 기본에 이 사람이 신장에서 오는 건지 균에 의해서 오는 건지 다 틀려요. 그래도 메니에르 귀에 들어가서 귀를 넣어주셔야 돼요. 메니에르 나온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A 코드가 있고 W가 있고 소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W에서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귀에 이명이 있고 메니에르가 있는데 이거 안 나오네? 이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원인이 코에서 올 수도 있고 입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오간에서만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분류에 들어가서 귀를 보셔야 돼. 그러면 12월 며칠 막 날짜만 있어요? 그거요? 아니요. 밑으로 중간까지 그거는 그 소분류는 사실은 이 사람이 명리학을 한 사람이야. 그죠. 생년월일을 계속. 이게 사람이 12가지 분류가 있어. 우리 거기에 보면 저기 맨 위에 보면 수양인 12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사기성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그게 그 사람을 체질을 12체질로 해서 생년월일까지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틀려서 나는 그거를 안 봤어. 이 사람은 자기가 나사에서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짜깁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장부나 이런 거는 주파수를 넣어서 돼 있는데 그 날짜와 생일은 주파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없이 그 옆에 있잖아요. 쭉 내려오면 중간서부터 나와.
뭐 간서부터 나와. 간, 뭐 이렇게 간, 골격, 뭐 뇌 이렇게 기역, 미음, 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가지고 똑같아. 실행을 하면 돼. 그거를 해서 예를 들면 귀를 해서 실행. 그러면 얘가 또 막 움직여서 툭툭툭 나와요. 그거는 이제 우리처럼 전문직으로 한 사람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막 가르쳐주면 이 포화 상태라서 안 되는 거예요. 과부 걸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분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도 이번 우리가 세 번째잖아요. 소분류는 알아야 될 때가 돼서 소분류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소분류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내분비에 들어갔어. 내분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상선, 내분비, 뭐 당뇨, 부갑상, 뭐 뇌하수체 쫙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만 소분류로 들어가야 돼. 내가 당뇨를 보고 싶어. 그럼 당뇨를 소분류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은 뇌하수체가 문제가 있어. 뇌하수체로 들어가면 돼. 아시겠죠? 소분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데 내분비를 나왔는데 나 당뇨 있는데 당뇨 안 나왔네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당뇨약을 먹고 있으면 당이 안 나와. 조절되니까 안 나와.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왜 그거 안 나오지? 그 귀 이상하네 이럴 수 있어. 그럴 때는 이게 내분비의 7가지가 다 그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분류로 들어가서 그거만 당뇨만 해야 돼. 체크업.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당뇨면 당뇨 먹고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소분류로 들어가서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바쁘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그냥 봐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양자라는 그게 어떤 건지 대충 좀 감을 잡았나요? 조금 우리는 그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5개 이상의 주파수가 복합으로 들어가면 거의 다 양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양자 찜질방이라고 말한 거는 그 대리석에 운모여 뭐여 한 여러 가지의 주석이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5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서 거기서 열을 가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5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찜질방이라는 거지. 우리 진짜 이 양자 한의학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양자 이불이요, 양자 옷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양자라는 개념을 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내가 양자 물리학은 아니지만 내가 이해한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되겠네. 우리 양자 한의학에서 이제 양자는 여러분들이 감이 잡혔을 거야. 여러 가지의 그 질량의 주파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의학은 뭐냐 이거지. 한의학은 한약과 경락이 되어 있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한약과 경락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오행이에요. 오행. 응? 오행. 여러분들이 오행. 자, 오행은 뭐냐? 목화토금수다 이거지.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야. 그러면 또 목화토금수. 그죠? 경락도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명리학도 모카토금수. 우리 몸의 장부도 모카토금수. 이게 장부에 연결돼서 그래요. 장부는 육장육부예요. 자, 육장육부는 어떻게 되나? 간, 심, 비, 해, 신, 그리고 심포. 이렇게 돼요. 신이 쌓고 있는 포를 하나의 장부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심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는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그러면 경락도 12개의 경락이잖아요. 그래서 족고름 간경, 족소양 단경, 수소음 심경, 수태양 소장경, 족태음 비경, 조경명 위경,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소음 신장경, 족태양 방광경,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여기서 어려운 거야. 왜? 앞에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족하고 수 이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그 다음 거름, 양명. 그래서 족태양 방광경, 족태음 비경, 족소양 담경, 족소음 신장경, 족고름 간경, 조경명 위경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도 수태양 소장경, 수태음 폐경, 수소양 삼초경, 수소음 심경, 신경, 수거름 심포경, 수양명 대장경. 이게 말이 저야 이제 이게 벌써 몇십 년을 했으니까 이게 입에서 줄줄줄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 한의사도 어려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벙 찌고 있어. 왜? 줄줄 안 나와. 우리처럼 하늘 계속 분석하면 그냥 수평 폐경에 나오는 거야. 근데 한의사들도 그냥 머리 아파요 그러면 막 머리 쪽 아픈데 통증만 침을 놓기 때문에 이게 족태양 방광경인지 족소양 담경인지 조경명 위경인지 모르고 막 꼽아. 몰라 진짜로 침만 막 야 그러지 이거를 몰라. 근데 우리는 이 치료를 계속하면서 환자들한테 얘기하니까는 족소양 담경이에요. 족태양 방광경이에요. 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육장육부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약자를 외워야 돼, 약자. 그래서 족소양 담경은 몇 개? 44개 때 갈블레더 집이 44개의 혈이 있어. 갈블레더 집이 족소양 담경은 자, 족소양 발을 통과해서 양이야. 그러면 바깥으로 해서 머리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44개가 양쪽으로 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 이거 뭐라 그래? 소장은 심장하고 소장은 수로 시작해야 돼. 그럼 소음, 수소음, 신경이야. 그러니까 수소음 신경은 안에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허트, 가는 리버.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한다. 걸음 강경이야. 그래서 LR이야. LR, 리버. LR, LR. 리버의 약자야. 그래서 14개의 혈이 있어. 이건 양쪽으로 알을 통과하는 안에서 통과해, 안에서. 그래서 음대, 엄지발가락 앞에서부터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담낭은 바깥으로, 족소양 담경, 갈블레더. 자, 그러면 여기 심장하고 소장은 손으로 통과해. 소음, 신경, 허트. 그래서 HT야. 그래서 9개의 혈이에요. 그러면 소장경은 해양 소장경. 그래서 small intestine, SI예요. small intestine. 소장경은 19개의 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이 38개. 그 다음에 폐음 비경이에요. 그래서 스플린이라고 해서 SP야. 이거는 21개의 혈이에요. 그러면 위경은 위를 통과하는 발을 통과해서 양명 위경. 그래서 ST 스토마크. 이거는 45개예요. 이거 곱하기 2 하셔야 돼. 양쪽이니까. 그러면 폐는 수태음, 폐경, 수태음, 손을 통과하는 안에서 오는 폐를 통과하는 수태음, 폐경. 그러면 대장은 양명, 대장경. 이거는 수태음, 폐경은 LU예요. LU는 11개의 혈이에요. 그러면 양명, 대장경은 large intestine, LI. 아까 small intestine이라고 했잖아요. 소장. 이건 large intestine. 이거는 20개의 혈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예요. 그 다음에 신장. 이거는 족소음 신장경. 족소음 신장경. 그래서 이거는 27개인데 KI 키드니 경락이에요. 자, 족태양 방광경, bladder, BLADDER, 블레더의 약자로 이거는 제일 우리 몸에서 67개. 아까 이분, 아까 족태양 방광경이 다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신유의 문제가 생겨서 신장에 열이 차니까 이게 좁아지면서 디스크가 와서 눌려버린 거야. 이분이 처음에 눌렸을 때 나는 신장을 보강하거나 교정을 해줬으면 이렇게 디스크 수술까지 절대 안 가지. 그냥 무리해서 일을 한 거야.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신장은 터열이 생긴 거야. 냉각수를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한 대가 다 족태양 방광경이에요. 그래서 블레더 67개의 혈.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포는 심장하고 폐는 전부 다 손을 통과해. 그래서 수거름 심포경.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포를 하나의 장부로 봐서 이 사람은 페리카디움, PC라고 해요. 그래서 9개의 혈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는 삼초경이에요. 수소양, 삼초경. 손을 통과하니까 수소양, 삼초경. 이게 다 요 6개를 족태양, 방광경, 수태양, 소장경, 응? 수태양, 소장경, 족태음, 비경, 수태음, 폐경, 족소양, 담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음, 신장경, 수소음, 신경, 족걸음, 간경,
수월음, 신포경, 족양명, 위경, 수양명, 대장경.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만든 게 이유가 있는 거야. 어렵게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 기계를 하려면 이번 나만 쓰려고 하면 상관없어. 나만 쓰는데 내가 수고를 십호경이요, 수양명, 대장경이요. 뭐하러 외워? 그냥 실험만 하면 돼. 그런데 내가 힐링센터를 하거나 내가 남한테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개의 경락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 빠졌어. 동맥인맥. 사람을 반으로 딱 잘랐어. 자, 이거는 육장육부. 우리가 간장, 담낭,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 신보, 삼초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육장육부는. 응? 그러면 사람을 반으로 딱 자르는 게 있잖아요. 동맥, 인맥. 이게 여기서부터 앞에 여기 저기 뭐냐 우리 회음까지 오는 거를 인맥이라고 해요. 그거는 CV. 이건 24개의 혈. 이건 곱하기 2 하면 안 돼. 동맥은 여기서부터 꼬리뼈까지. 미추, 그 꼬리뼈까지가 28개의 혈이에요. 이건 GV, 가브멘트 베슬, 이건 컨셉션 베슬, 임신하다. 이거는 내가 감독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거를 준 게 여기야. 그래서 신경질이 막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맥이 다 맥혀요. 그게 스트레스, 왜 그냥 우리가 괜히 신경질내게 지금 미친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신경질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맥히는 거야. 그래서 GV15에서 27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경질 엄청 많아요. 배고파서 나는 게 아니고 15에서 27 이거. 배고파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부러지잖아요. 여기가 다 맥혀요. 그러면 동맥도 맥혀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자세만 잡아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개의 경락은 진짜 우리 모든 그 병의 원인이 이 육장육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알아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도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올 거고 내가 시험에 내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육장육부를 했고 내가 이거 많이 만지면 이거 물로 해서 내가 오늘은 이게 더 힘드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접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뭐 접해본 사람들은 저건 알아 그렇지만 이 14개의 경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4개의 경락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조금 한 1년, 2년만 하게 되면요. 한의사들이 설명하고 이러는 그거 위에 서 있게 돼요. 진짜로. 왜냐면 몰라. 제가 이제 한의사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뭘 배웠지? 생각이 들어. 왜?
얘네들은 시험을 보기 위한 거지 치료를 하기 위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365의 혈은 외워서 했는데 그게 세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상에 있는 건지 건강을 관할하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침을 넣을 때 보면 이거는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 두통이면 뭐 아모니아 뭐야 이렇게 막다. 근데 그거는 단종이거든.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야. 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뇌를 통과하는 경락이 있어요. 뇌를 통과하는 경락 5가지가 있어요. 예, 담경. 예, 이제는 제가 약자로 쓸게요. 외우셨다고 하고 담경. 그다음에 위경. 그다음 동맥. 그다음에 삼초경, 방광경. 이게 원인이 다 틀려. 이 지비가 맥혀서 머리가 오는 사람들은 이건 쓸개잖아. 담낭. 지비는 갈블레더예요. 쓸개를 통과하는 경락이니까 이 쓸개는 뭐냐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 뭐지요? 이거는 쓸개즙이에요. 쓸개즙은 뭐냐? 효소예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효소 뭐냐? 우르소, 배속시, 콜릭, 애시드. 말 어렵죠? 우르사예요. 모르겠어요. 이만큼 광고가 중요한 거야. 이거 우르사 배속시 콜릭산 외우라면 그게 춥고 안 외워. 아이 뭐 하거나 말거나. 근데 우르사예요. 그럼 우르사는 우리가 키들을 아니까. 이게 간장약이 아니에요. 쓸개즙이에요. 효소, 소화제야. 쓸개를 분해시키는 쓸개즙이 지방을 분해시켜. 알코올을 분해시켜. 그 데리고 하셨던 그 한경화 환자. 이 사람은 이게 쓸개가 고장이 난 사람. 그래서 간이 부었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간은 조금만 있어도 살아요. 쓸개 아파봤어요? 이건 너무 아파, 조그만 게. 돌이 여기 박히잖아요? 호흡이 안 돼. 맞아. 그 정도로 아파. 애 낳을 때보다 더 더 아파. 아파. 내가 이거 수술했잖아. 봐봐. 의사는 이거 틀려버려요. 나 어. 그럼 뭐가 와요? 암이 와요. 지방 나 뗐어. 그 지방을 분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살이 안 빠져. 지방이 계속 쪄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안 빠져.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게 없는 거야, 효소가. 그래서 이 담낭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비가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드시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경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성 치매는 전부 다 이 지비가 맥힌 사람입니다. 그럼 이거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 이거를 잘라버렸는데 효소를 어떻게 한약으로 해? 아니, 수술하기 전. 그렇지. 이거는 이게 자르기 전에는 한약으로 됩니다. 그거 알아놔둬야겠다. 불 빠져요. 너무 많아. 불 빠져. 돌이 녹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파서 병원 가잖아. 그럼 의사가 무조건.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짜세요. 이거는 뭐 짜세요. 무조건. 생명의 위험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암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들 100%암 와요. 나는 이거는 거의 다. 언니도 암이잖아. 암이 와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하느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놨는데 의사가 자르세요? 괜찮아요? 무조건이야. 가면 수술.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혈액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족소양 담경 경락을 이제 뚫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병이야. 지비 쪽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림프의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혈액이 혈전이 많이 생기니까 림프는 뭐예요? 림프가 여러분들 뭐예요?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혈액이 혈액이 백혈구든 적혈구든 얘네들이 어디서 죽을 장소가 필요하잖아. 하느님이 림프를 곳곳에 다 만들어놨어. 여기 림프, 여기 림프, 폐에도 림프, 대장에도 림프, 가래토세 림프 그런 거야. 왜? 우리 휴지통이 이 거기에 하나만 있어봐. 여기 넘쳐나. 곳곳에다가 하느님께서 휴지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그 찌꺼기를 많이 띄게끔 내가 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지비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휴지통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이 갈블레더, 독소양 감경만 치료해도 이거는 이거하고 위경이 림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인 거야. 응? 엄청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비가 막힌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기름기를 소화를 못 시켜요. 타고난 거. 안에 열이 차면 쓸개가 말라요. 그래서 담낭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게 간경이야. 네네, 맞아요. 이 간경, 리버의 간경 이게 간이거든요. 리버의 약자죠. 이 간하고 쓸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야. 왜? 간이 열이 차면 얘가 말라요. 쓸개도 말라요. 그래서 자 신장하고 방광도 마찬가지야. 이게 신장에 돌이 있는 사람은요 방광도 안 좋아요. 그러면 네. 간에 열이 많이 찬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따뜻한 차를 마셔라. 민들레. 민들레하고 질경이 요거 차를 끓여서 먹으면 돼요. 체질은 상관없나요? 조금 변비나 설사를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변비가 있다 그러면 작약을 좀 넣어도 되고 뭐 설사를 좀 한다 그러면 과향을 조금 넣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옥발도 잘 들어요. 이뇨제가 들어요. 간에 옥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장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간하고 우리가 그 간과 신장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거 많이 나와요. 간이 안 좋으면 신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으면 간도 안 좋아. 아예 간이 안 좋으면요 복수차요. 그게 신장이 안 좋아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요 신장은요 간은 조금만 있어도 사는데 신장은요 말라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 하나씩은 알아두셔야 돼. 간에 안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스토마크 위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위는 이게 이제 근데 차를 지속해서 먹는 게 좋은 거지. 그렇죠.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즙을 먹어, 에기스를. 민들레 에기스, 질경의 에기스가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좀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오행을 맞춰서 차를 마시게 한 이유가 그게 이제 그 뭐 하나를 너무 특출하게 간 쪽에만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카토금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까 내가 머리를 통과하는 경락에 위경이 있었죠. 그래서 위경을 통과하는 경락을 이렇게 보면요. 발에서 조경명 위경이에요. 조경명. 요 가운데 발가락서부터 관절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요 위로 해서 위를 통과해서 가요. 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갑상선으로 해서 여기 귀 뒤로 여기로 해서 눈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가요. 그런데 이 길에 따라서 예를 ST 1번에서 4번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디에 여기 승읍서부터 여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맥힌 사람, 위경의 1번하고 4번이 맥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경 45개의 혈이 다 맥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뇌경색이 왔어. 그러면 의사들은요, 머리만 튀다 해요. 이게 다 발을 통과해요. 족양명 위경,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 다 발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요. 이게 블레더 이거 뭐야? 족태양 방광경이잖아요. 67개의 혈이에요. 그런데 아까 67개의 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11번에서 35번이 맥혔고 41번에서 54번도 맥혔고 55번서부터 58번까지 다 맥힌 거야. 그게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좀 괜찮죠? 네. 괜찮아. 아까 여기 무겁고 이 다리가 철을 여기 한근 닫아놓은 것 같이 너무 아팠는데 애리고 발가락까지 애리고 막 죽겠더니 지금은 뭐 한 20%? 나 아까보다는 아까 100이면 지금 20밖에는 없어. 이게 우리가 혀를 아니까 족태양 방광경에다 하니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왔어. 그러면 이 여기도 안 하고요. 막 어머니다 이런 데다 옆으로만 가. 여기. 실제로 아픈 데는 거기거든. 그래서 이 족태양 방광경이 안 좋으면 자 아까 저 족태양 족양명 위경이 맥히면 족태음 비경이 맥혀요. 족태양 방광경이 맥히면 족소음 신장경이 맥혀요. 아까 족소양 담경이 맥히니까 족걸음 간경이 맥혔던 거잖아요. 이게 장부가 우리 몸은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치료는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아프면 남편도 자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제일 먼저 받으셔야 돼. 그래야 나 아닌 다른 가까운 자식도 치료할 수 있고 온 환자도 치료할 수 있지. 내가 몸이 아프면서 이 사람들 절대 못해. 이 에너지는 내가 이제까지 18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좋구나라고 느끼는 이유가 양자파동 외에는 나는 뭐 없어. 밥 세끼 외에는 나는 뭐 먹는 것도 없고 보약도 없어. 근데 내가 아플 때는 한약을 먹어요. 근데 이제 약이 써서 나는 며칠 안 먹어. 우리 아들처럼 1년 내내 안 먹어. 그래도 유지하는 게 이제 양자파동을 해서 그래요. 왜냐면 전체 경락을 다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예를 들면은 동맥이 맥혔다? 뭐 그러면 인맥도 맥힌 거예요. 참초경이 맥혔다? 식후경이 맥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T2가 맥혔어요. 이게 수소양 삼초경이거든요. 그러면 페리카디움, PC가 맥혔어요. 수거름 심포경도 반드시 맥혔어요. 이런 사람은 이 신장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PC가 맥혔어. 그러면 이거는 허투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소장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장육부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자가 뇌경색 환자가 있으면 뇌경색 환자가 5개가 다 맥혔을 때 뇌경색이 오고 그냥 한 3개, 4개만 하면 그냥 약간 간단하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개가 다 맥힌 사람들은 겁을 줘야 돼. 나도 5개 다 맥혔어요. 큰일 나. 5개가 맥히면 10개가 맥히고 10개가 맥히면 14개가 다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락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환자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 경락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온 글자를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저께 그 김재수 누나 그분은 근육과 심장과 팔하고 연결이 된 데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왜 고장이 났냐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근육이 있어. 이게 우리가 혈당이 포도당이 글루코즈잖아요. 이걸 이렇게 근육으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 제일 먼저 심장에 있는 근육, 글리코겐을 글루코즈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심장이 쥐가 잘 나. 그러니까 정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틱도 오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심장에서 온 거예요. 틱이나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 채머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심장에서 온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나는 밥을 잘 먹어요. 그래. 그거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다는 소리야. 맛있게 잘 먹는. 왜냐면 아침, 점심은 안 먹어. 간헐적 단식을 해. 생식주의를 해. 이거 반드시 와요. 심장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 나온 거를 보면 이 사람이 근육과 심장과 팔에 문제가 생겼고 또 머리 쪽에 경락이 동맥이 막히면서 이 사람은 채머리를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밥을 세끼 먹어라. 밥을 세끼 먹는 것이 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까끌까끌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소화효소도 안 나와.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아침을 먹기 시작하면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자율신경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골격, 근건, 내분비, 뇌, 바우플라워, 병원균, 생식, 소화, 순환, 신경, 암, 오간, 운동, 장부, 정서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챕터 하나마다 거의 두세 개씩이 들어가야 우리가 시험 보는 그것까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14개의 경락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게 장부에 연결돼 있는 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하나하나 접해보면서 이제 토킹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해를 시킬 거 내가 이해가 돼야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는 어불성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경락을 잘잘잘잘 장부를 해서 이 사람이 족소형 담경의 문제가 왔어. 조경명 위경의 문제가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장애 아니면은 뭐 위문수 문제가 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식사가 불규칙해야지만 이 위의 문제가 오지 식사가 규칙적인 사람들은 위의 문제 별로 안 와요.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 또 SP가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족태음 비경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엄지발가락서부터 안으로 해서 자궁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위로 해서 임파선으로 해서 유방으로 해서 갑상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21개의 길이야. 근데 난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족태음 비경에 문제 옵니다. 자궁에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아침밥 안 먹어. 그리고 뭐 쓸개도 떼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방이 생기면서 혈전이 생기면서 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위경과 비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도 암 환자 보면은
갑상선 환자가 뭐 난소암으로 가고 난소암이 임파선암으로 가고 유방암으로 가고 이렇게 가요. 비경인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 네. 근데 병원에서 그냥 그 뭐지? 호르몬제. 아니 호르몬제를 주는 게 아니고 어. 피임약을 처방하는 거야. 그게 호르몬제예요. 아니 근데 피임약을 계속 처방하고 생리를 안 하게 하고 내가 엄청 뭐라고 얘기하는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가 호르몬제 그게 피임약이 호르몬이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째,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요.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점점 남성화가 돼요. 생리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하니까. 어, 그러니까 생리통 때문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미친 거 아니야. 대학병원에서 계속 피임약만 주는 거야. 내가 큰일 난다. 2달이면 치료돼요.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 안 들어. 한약도 먹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무조건 그러고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병원에 큰일 난다. 내가 암 온다 계속 얘기해주거든요. 문제가 와요. 검사를 해보면. 유방암 오죠. 네. 응. 유방암 뜨거든. 그래서 아마 당신 내가 계속 얘기해주는데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지. 뭐 예를 들어 보안, 전립선, 호환. 보안, 전립선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문제가 온다. 시집도 안 가는 40대야. 아가씨인데 내가 진짜 세상에. 근데 왜 대학병원을 이렇게만 주냐고 비임약만. 그러니까 양방의 문제점인 거야. 양방의 문제점. 그냥 한약 먹고 그냥 한 달이면 돼요. 진짜 한약 한 달 먹고 그냥 양자파도 한 달만 치료하면 그건 장담하셔도 돼. 아니 장담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의사가 그렇게 한다고. 한약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의사들 말 듣고 망가진 이거 사람 봐. 많아. 이게 나가요 방송 나가서 의사들. 말을 못하겠네. 근데 저 비경에 불임도 많아요. 나 맞죠? 응. 요새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다이어트 약이 중추신경 흥분제야. 카페인이 들어가. 그 카페인은 도파민 구조랑 같아. 그 통풍 얘기하셨지? 네네. 통풍이 퓨린이라는 이게 그 대사 물질이에요. 이게 암모니아, NH3 이 암모니아가 하는데 아무데나 이 통풍이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어진대. 예를 들면 무지해만증 이렇게 되면 여기에 그게 자꾸 결석 같은 그게 말이 없다고. 뛰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예를 들면 근육도 심줄도 뭔가가 조금 삐딱하게 돼 있는 데 가서 축척을 해. 근데 이 퓨린 구조식이 카페인 구조식하고 비슷해. 도파민 구조식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게 이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결석도 생길 수 있어요. 신장 결석으로 와. 그러니까 탄산수 많이 먹으면 결석 온다고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칼슘. 탄산. 그러면 이제 이 탄산칼슘이 CaCO3거든요. 이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석이 생기는 거예요. 칼슘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게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 있는 게 나아. 이게 굽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게 맥혀. 서서 움직이시는 게 나아. 그래서 제일 저분이 지금 4번, 5번이 제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가 환자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 그리고 여기 요 뒤로 하고 해야 돼. 그리고 하고 벌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S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분은 지금 좀 안 돼. 어디가 안 됐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가 굳어진 거야 근육.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천장을 잡고 가야 돼. 천장. 처음 올 땐 벽에다가 옳지.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자세로 하게 되면 훨씬 시원해요. 허리도 다 나아질 걸. 허리도 나서. 그래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이 무릎이 이 발끝 나오면 안 돼요. 이 처음엔 힘들어도 벽에다가 이렇게 서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해서 처음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저 자세가 이 제일 자세가 이게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병이 없어요. 자세만 바로 해. 방광경 경락이 다 뚫리는 거예요. 완전. 다리 붙여야지. 무릎이 너무 그게 됐어요. 그 정도. 이게 나가면 안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벽에다 이렇게 발을 안 나가게끔 이렇게 무릎이 안 무릎이. 여기 내 처음에는 근데 자꾸 이거를 감당을 못해 내 몸이. 살을 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살도 빠져. 아이씨 모르겠어. 이 자세를 내가 배웠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실은 12체질이 나와요. 네네. 위에 맨 처음에 그게 생년월일 사주를 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다음이 이제 뭐 골격 이제 골격 나오죠. 그 골격에서 이제 그 우리 신원장님이 골격에 관계를 낸 걸 쭉 나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근견에 다서 쫙 나오고 그게 이제 경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심심할 때 나중에 보셔야 되는데 어디서 보냐? 골격에서 예를 들면 자골이 있어. 응? 자골. 네. 자골에 가서 무슨 A 무슨 째째째째 해서 1서부터 네. A 째째째째째 25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광경 경락 11번에서 35번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는 내가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골격에 가서 제일 먼저 예를 들면 허리가 나와서 허리. 그럼 허리를 우리는 지금 3초로 했잖아요. 하지 말고 이거를 18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1초로 해가지고 전사를 시키면 이게 1초마다 가면서 그 경락이 바뀌어. 일로 바꿔서 선택행 시간 조절해서 일로. 그렇지. 선택행 시간을 180을 1로 바꿔. 그러면은 허리에 관계되는 모든 글자가 다 나오면서 이제 그래픽을 눌러야 되겠지.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클릭해서 허리만 일로 바꾸라는 거죠? BL 60일 원인이 다 나와. 삼경일지, 위경일지, 방광경일지 그게 다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모아놨는데 이사 오면서 없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나 그것도 못해.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쭉 한번 들어가서 그 그림이 있는 것들 경락은 다 나와 거기.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하시면은 잘하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예를 들면 호르몬의 조절,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3초경이냐, 페리카든 피시냐, 이게 다 나온다니까. 그거를 정립을 해놓으셔. 근데 왜 PC나 H나 T나 이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정신장애가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오잖아요. 심장이 마음심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HT 하고요, PC 하고요, T, 심장 또 그 다음에 소장경까지도 문제가 와요. 소장경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장애 반드시 있어요. 네 맞아요. 거의 내가 보면 거의 뜨더라고요. 동맥도 있어요. 정신장애에서. 그러니까 머리 쪽에서 오는 건데 심장에서 오는 게 마음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 자꾸 질문해서 아, 죄송한데 괜찮아요. 비경에서 오는 응, 사람들이 보통 근종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자궁을 통과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권할 수 있는 차는 우리가 이렇게 파동들을 먹을 때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떤 차를 위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 변비냐 설사냐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은 생리 양에 따라서 틀려야 돼, 생리. 근데 비경에 문제인 사람은 응. 생리통이 거의 있고 응. 생리가 왕창 나오든지 응. 컨트롤이 안 되게 나오든지. 자, 생리가 왕창 나올 때는 도리어 쉬워요. 애염만 먹으면 돼요. 네요. 쑥.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단피가 들어가야 돼요. 최미아 씨가 뭐 백간사진 거. 너무 많이 많이 애엽 생리가 많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애엽이고 생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목단피를 해야 돼. 애엽 넣으면 큰일 나요. 힘이 엄청 많아서 술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그 어혈이 생겨서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쑥해서 어, 그때 막 쓰러진대. 진열이 너무 그럴 때는 자궁 드러내자고 해요. 드러내면 안 되는 시. 신호부부예요. 무조건 드러내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제발 좀요, 약 좀 먹을 거지, 양자파동 하라 그래요. 근데 나설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나팔만 이렇게 했다고. 아이, 그러면 애기도 못 낳네. 당연하지. 나팔관 난소를 통과하는데. 하나만 좀 봐. 아,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내가 말한 거, 다이어트 약이, 이게, 카페인을 많이 넣어요. 100ml, 200ml 넣으면 심장을 막 뛰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먹어도 막 사람이 들떠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막 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 도파민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숨소리만 들으면 숨이 차요. 뭐 얘기하면서 그리고 짜증적으로 말을 해. 왜? 심장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차분한 사람들은요 절대 심장이 안 손상이 와요. 그래서 그런 카페인을 먹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막 다이어트를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마르고 생리가 안 나와요. 난소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애기도 못 낳고 이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미의 기준이 마른 거기 때문에 그래. 아니거든. 다이어트 약은 제가 한 케이스가 있는데 많이 먹었는데 노산이었어요. 30대 후반에 첫애를 낳았는데 낳고 얼마 안 돼 애기 낳고 산후조리원인데 전신마비 먹어. 근데 지금 아는데 지금도 약간 마비가 있어. 서울대에서 풀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이게 일반 그건 아닌데요. 이게 딱 저도 보기 영상이라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다이어트야. 진짜 문제 너무 많아. 그렇고 다이어트 하는 병원은 돈을 다 벌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병원이 문제야. 그렇게 돈 벌려고 몸이 안 말씀하시다가 좋은 거. H나 PC나 응. 소장경의 문제가 대장경에 온 사람 응. 공황장애 약 많이 먹잖아요. 예, 먹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근데 이제 이런 안정제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것도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힘들어. 우리도 굉장히 힘들어. 약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밥을 3끼 먹게 해서 에너지를 들어오게 해서 두 번째는 경락을 뚫어주면서 운동을 하게 하면서 파동수를 먹어서 씻어내게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열이 어디 있고 어디가 냉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20가지 그 약제로 해서 치료해주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진짜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난다 긴다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나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고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진짜 환자들이 많이 치료가 되고 내가 했던 병원이 세팅이 돼서 환자들이 와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난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은 삶이 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많아야 15년일 거야. 내 나이 80이면은 사실은 할머니죠. 근데 그래도 내 머리 이제 양자파동을 하는 한은 많이 내 세포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는 한은 내가 그 좀 도네이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맺은 인연들이 좋은 에너지가 돼서 이게 공명이거든요. 나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가는 공명이 이게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양자한의학이라는 챕터를 만들어 놓고도 참 하느님이 내 머리통을 참 잘 쓰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진짜 지혜를 주신 거거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양자한의학이라는 이 학문이 어느 전 세계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도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까 제가 나보고 왜 약국을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약국을 하면은 아까 그런 사람들이 아유 병원에서 한약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거 뭐 호르몬제 먹으라고 했는데 이래 버리니까 제가 안 먹혀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는 한은 어느 정도 대등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돼. 그냥 먹어봐. 고칠 수 있어. 내가 이게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내가 약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75세 정도 10년 후에나 이제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나보다 더 젊으시니까 이거를 굉장히 뿌리를 내리면서 제 이름만은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 이제 조금 소원이라면은 정말 내 보는 눈으로 환자를 보고 치료하고 그게 치료 나은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람될 거예요. 이게 지금은 몰라요. 10년 후에 나만큼 이제 전 18년 됐지만 나만큼의 그런 어떤 캐리어가 생기면 저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다른 기계를 도입을 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침을 놨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이 언니가 그걸 탁 갖고 온 거야. 내 눈에 다른 건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다. 우리 식구들한테 딱 해서 이거는 돈도 많이 안 드는 거니까 딱 해서 확보해 놓으면 이렇게 아팠는데 20%만 이 금방 효과가 좋거든. 왜냐면 경락을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족소양 담경 경락이 맥혀가지고 속도가 30번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아팠어. 여기 딱 때리고 담경 경락 여기 전혈 여기 딱 해주고 몇 개만 해줘도 딱 효과 그냥 엄청 빨라. 그래서 빨라. 내가 이거 쉬워. 그냥 물만 저거는 영구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건전지가 예, 건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필요할 때 이거를 보내주시면 다른 의료기들은 장사하려고 막 젤 발라야 되고 닥터팔발 같은 거 막 자기네 그 장사 속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만 이분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게 알코올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녹는데. 천년 실리콘. 실리콘이라서 그냥 우리 파동수만 뿌리면 돼. 근데 네, 맞아. 알코올로 소독을 우린 사실 병원이라서 내가 화학성분 물어봤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화학성분 이게 알코올 알코올 녹아버려. 거기에는 알코올로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00% 알코올이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은 파동수를 뿌려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소독도 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반영구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좋아요. 의료기 그래서 제1인자 우리 오래된 이제 메디칼. 우리가 그 양자파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가 되면 약재도 들어오게 되고
뭐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애드브리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조금씩. 그리고 뭐 원래 기존에 뭐 세라젬이 있으면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하나가 뭐 만병통치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것도 2년이 됐으니까 8주 동안에 여러 많은 걸 배워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골격 근건서부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이것이 오늘 되게 힘드네. 근데 나 슉슉슉슉 응, 서 응, 심장에 스텐트를 3개를 받으셨대요. 머리에 심장을 받으셨는데 양자 조종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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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 간섭파 있잖아. 이거는 밑에서만 해야 돼. 위에서는 안 돼. 예를 들면 어떤 그 전기는. 그러니까 우리 거는 괜찮아요. 그 대신 빈소리 하면 안 돼. 네. 홈쟁이 쪽에 여기 다리 오른쪽에 쪽에 뭐라 심중이 끊어진 건 아닌데